두 명의 백의 사내는 일제히 호통을 내지르며 몸을 훌쩍 날려 석파천의 백고물로 뛰어오르려고 했다. 그들 두 사람은 각기 손에 장검을 들고 있었는데 장검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번쩍이고 있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이 바로 토지묘에서 만난 적이 있던 설산파의 제자인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귀찮게 쫓아오는 것일까? 바로 이때 획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검으로 그의 어깨 쪽지를 찔러왔다. 석파천은 요즘 사흘 동안 정당과 금나수법을 연마했는데 손발이 조금이라도 느리게 되면 귀나 머리칼을 잡아당기는 등 쓴맛을 단단히 맛본 덕택에 이제는 손놀림이 옛날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다. 그는 검이 찔러오는 것을 보자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때쯤 금나수법의 제8초인 복미수를 펼쳐 오른손으로 반원을 그리듯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상대방의 손목을 덥석 움켜잡고 비틀었다. 그 사람은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을 땅에 떨어뜨렸다. 석파천은 오른팔로 그 여세를 몰아 쳐들어서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의 아래턱을 후려쳤다. 그 사람의 아래턱이 깨지면서 입안 가득히 선혈과 함께 10몇 개나 되는 이빨이 빠져 바닥에 뱉어졌다. 석파천은 자기의 복미수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터라. 그만 깜짝 놀라서 가슴을 두근거려야 했다. 다른 설산파의 제자는 이때 앞으로 달려나와 협공을 하려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태에 그만 안색이 창백해지고 말았다. 자기가 달려들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재빨리 자기의 사형을 안아 일으켰다. 이때 조그만 배와 이쪽 석파천이 타고 있는 배는 어깨를 나란히 한 상태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안더니 자기의 배로 되돌아가서는 호통을 쳐 돛을 내리게 했다. 조그만 배가 뱃머리를 돌리더니 물결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었고 얼마 후 두 배의 간격은 뚝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바람결에 욕을 퍼붓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석파천은 멍하니 서 있다가 뱃바닥 위에 낭자한 선혈과 10몇 개나 되는 이빨을 보고 놀람과 의아함에 잠기게 되었고 매우 미안하게 생각했다. 이건 정말 미안하게 됐는걸? 이때 정당은 선실에서 걸어나와 그의 옆으로 다가서며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천오라버니, 그 1초의 복미수는 정말 깨끗했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 한 수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이 심한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소? 나는 그와 같은 재간은 배우지 않겠소. 정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멍청이가 또 바보병이 재발하는 모양이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입을 열었다. 무공을 배우는 이상 그 무공이 매서우면 매서울수록 훌륭한 거예요. 방금 복미수 1초를 알맞게 펼치지 않았더라면 그의 장검이 이미 오라버니의 어깨 쪽지를 찌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녀는 똑바로 석파천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을 해치려 드는 판국이에요. 남에게 얻어맞아 상처를 입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남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빨 몇 대가 빠지는 것쯤은 가장 가벼운 상처예요. 무림에서 손을 써서 싸우게 될 때 언제라도 목숨이 끊어질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어 그녀는 달래는 투로 다시 말했다. 당신의 마음씨는 곱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마음씨도 고우라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상대방의 일검에 죽게 된다면 마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석파천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나는 역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무공을 배웠으면 좋겠군. 그러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정당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군요. 무공을 배우는 사람들은 손을 쓰게 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숨바꼭질이나 하고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장난으로 알고 있었나요? 석파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숨바꼭질하고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일을 좋아하오. 걸핏하면 손을 써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놀이는 좋아하지 않소. 그래서 나와 숨바꼭질할 상대자가 없고, 또 아황은 할 줄을 몰라 그동안 매우 아쉬워했고 적적하게 세월을 보내왔소. 정당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라가 치미는 말만 듣게 되자 그만 은근히 화가 치밀어 톡 쏘아붙였다. 이 멍청이, 당신이 그와 같은 말만 하니까 바보지. 화가 나 그녀는 몸을 돌려 선실로 들어가 옷을 입은 채 누워버렸다. 정불삼은 그러한 그녀를 보고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그를 백치라고 했지 않으냐? 역시 백치는 백치야. 무공이 좋아도 백치이고 나빠도 백치는 백치이니 차라리 일찌감치 죽여버리면 그만큼 속도 덜 썩을 게 아니냐? 정당은 신중히 생각해 보았다. 천오라버니가 정말 영영 그와 같은 멍청한 말만 하고 그런 짓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와 더불어 한평생을 보낼 수 있겠는가? 차라리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칼에 죽여 없애는 것이 오히려 속 시원할 것 같구나. 그녀는 그가 병을 앓기 전에 달콤한 말로 그녀를 축혀주던 석파천을 머리에 떠올렸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를 한번 바라보는 시선만 하더라도 그녀는 그 시선에서 은근한 정을 느끼고 흐뭇해하지 않았던가. 헤어지게 된 후 그립고 보고픈 마음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고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크게 병을 앓고 난 직후 훤칠하고 준수하며 현명하기 이를 데 없었던 낭군이 지금은 이렇게 멍청이로 변하고 만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만 아프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말았다. 정불삼은 냉랭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운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겠느냐? 운다고 해서 백치가 제주꾼이 될 성시푸냐? 정당은 화가 나서 이불을 밀쳐내며 뾰루퉁에서 쏘아붙였다. 나는 울어서 바보 멍청이를 총명한 백치로 만들어 보이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정불삼은 눈을 부릅뜨며 노해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라. 정당은 더욱 흐느끼면서 생각했다. 설산파 화만자 소저의 표정을 볼 때 천오라버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이가 아리따운 소저를 보고도 희롱을 하거나 천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내 대장부답지 않은 행동이 아니겠는가? 내가 정말 그같이 고지식한 멍청이에게 시집을 간다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 밤이 다 새도록 울면서 거듭 생각에만 몰두했다. 이미 혼례를 올려 부부의 명분이 서게 되었으나 이 며칠간 대낮에 무공을 연마한답시고 번번이 살과 살이 맞닿게 되었는데도 석파천은 목석처럼 자기에게 어떤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았다. 더군다나 밤에 잠자리는 불과 몇 자의 거리를 두었는데도 가까이 와서 한 번이라도 입맞춤을 해주기는커녕 손 한 번 잡아주는 적도 없으니 세상에 이런 신혼부부도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신혼부부는커녕 7, 80이 넘은 늙은 부부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석파천은 백고물 쪽에서 길고 깊은 숨소리를 내면서 한참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다. 그 숨소리를 듣자니 그녀는 더욱더 약이 올라 곁에 놓인 유엽돌을 가볍게 검집에서 뽑아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저 바보 같은 녀석을 이 세상에 남겨두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러한 생각이 들자 그녀는 살금살금 백고물 쪽으로 서서히 다가갔다. 당신이 백치로 변하여 이와 같은 참변을 당하는 것이니 나의 마음이 악독하다고 원망은 말아요. 그녀는 칼을 치켜들고 그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 그러나 칼을 쳐든 그녀는 순간 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천천히 칼을 한쪽으로 내려뜨리고 죽이기 전에 한 번 더 볼량으로 석파천의 어깨를 잡고 자기 쪽을 향하도록 가볍게 돌려서 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석파천은 잠결에 몸이 정당 쪽으로 돌아 눕혀지게 되었으나 알아차리지 못했다. 담담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춰주었다. 달콤한 미소가 담긴 그의 얼굴은 온화하며 사랑스러웠다. 무슨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었다. 정당은 생각했다. 어차피 죽게 될 몸 죽이게 되더라도 달콤한 꿈이라도 다 꾼 후에 죽이도록 하자. 어찌되었든 간에 좀 늦춘다고 해서 이런 시각에 무슨 지장이야 생기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녀는 그의 곁에 다소곳이 앉아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웃음빛이 거두어지기만 하면 칼을 드러내려칠 심산이었다. 잠시 후 갑자기 석파천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띵땅, 당신은 어째서 화를 내는 거요? 하지만 당신이 화를 내니 더욱 예쁘군. 정말이요. 정말 예뻐. 백날, 천날 보아도 부족해. 아니, 1만 날, 2만 날 아니, 10만 날을 보아도 부족하오. 정당은 그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만 가슴이 울렁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천오라버니는 꿈속에서도 저를 잊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낮에 나에게 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언젠가 당신의 그 바보 같은 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다시 회복만 된다면 나에게 그와 같은 말을 수없이 들려주겠지요. 그녀는 뱃전의 이슬로 인해 나무 판대기가 촉촉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석파천이 입고 있는 옷은 매우 얇았다. 측은한 생각이 든 그녀는 선실의 이불을 가져와 그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한참 석파천을 내려보더니 칼을 들고는 선실로 돌아왔다. 이때 정불삼이 투덜대며 비꼬듯이 말했다. 야밤 삼경에 쥐새끼가 오락가락하는구나. 정말 쥐새끼만도 못하게 담이 작군. 손을 쓰려고 하면서 손을 쓰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람. 우리 정씨 집안의 후손답지 않게 한심하다. 정당은 자기의 행동을 할아버지가 모조리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마음이 기쁘기만 했다.